네, 2023학년도 1학기 R 컴퓨팅 과목입니다. 출석 수업 과제고요. 그 전에 2022학년도 1학기 때 비교하면은 약간 문제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4학년도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금씩 달라지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내용이 뭐 숫자가 바뀐 정도, 또는 어떤 함수, 이게 좀 달라진 정도 겁니다. 반복하는 건지 뭐 건너뛰기 하는 건지 뭐 그런 거예요. 1번 보면은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소 출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변화, 환경 변화와 분석 도구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R 언어의 유용성 및 향후 지속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자신의 사용 경험, 주관 등을 포함하여 독창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교수님은 독창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런 과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작성한 답안을 보면 R 언어의 유용성 및 향후 지속 가능성을 쓰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R 언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수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값을 표현하고 분석하는데 R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반인 또는 학생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R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R 프로그램의 활용이나 조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데이터 과학자나 관련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R 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엑셀처럼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직장이나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R 프로그램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고 시각화하는 데도 우수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R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R 프로그램이 제공하거나 익숙한 형태의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자 그림을 예로 들자면,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상자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자 그림에는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 특이점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전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시각화된 자료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줄기 이 그림을 예로 들자면, 나열된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시각화 결과물이 R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생성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이용자에게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R 프로그램 등 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서는 데이터를 생산, 분석, 평가하는 활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강조되는 이유는 일관성이 있어서 패턴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회에서 당연하게 증명되고 있고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적 시각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목적이나 대상이 존재해야 데이터 분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이지만 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니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 언어를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생산과 분석 담당자는 활용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에서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담당자의 수요가 있고 그 직무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 만큼 R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담당자보다 개발자의 욕구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의 업무에도 분명히 통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학습자가 경험한 것은 챗GPT 등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직접 시각화된 자료를 보고 경제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설명해주는 답변으로도 충분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해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가 기반이므로 원천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은 사람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담당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거나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람의 활동 방식을 수집하게 되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사람의 입력 없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R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되거나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챗 GPT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으로 아주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거론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 프로그램도 점수는 R 컴퓨팅도 점수는 30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 R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이거는 해보면 돼요. 이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제 학번을 벡터를 생성하는 거 하고 R 통계 함수를 이용하여 평균, 분산, 중앙값 구하는 거, 그리고 결측치 NA를 써가지고 이렇게 결측치 사용하는 거, 적절한 함수 사용하여 벡터 Y 원소를 역순으로 배치하는데 이를 벡터 G로 정의하시오. R에서는 결측치를 포함한 벡터의 통계 함수를 적용하여 통계량을 계산하면 결과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통계량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벡터 G의 평균, 분산,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측치 제외하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보면은 이거 입력하는 거 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그냥 함수만 알고 있으면 되죠. 변수 x에 대해 평균, x에 대해 분산, x에 대해 중앙값, 그리고 y에다가 이렇게 NA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로 해서 g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역순으로 출력이 되죠.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그 다음에 벡터 g의 평균은 여기서 평균 g를 구하는데 NARM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RM은 true, 이거는 결측치를 제외하는지 이것을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NA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게 돼요. 벡터 G,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을 구할 때도 결측치를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값에도 G하고 여기 결측치 제외. 간단하죠? 3번, 어느 교과목 스터디 모임 10명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점을 부여하고자 한다. 라운드 runIf 명령을 실행하여 취득 점수 10개를 생성하고 이를 원소로 가지는 벡터 스코어를 생성하시오. 적절한 통계 함수를 이용하여 10명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출력하시오. 0이라는 원소를 10개 가지는 벡터 그레이드를 생성하시오. 코어의 개별 원소를 하나씩 읽으면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60점 미만이면 F를 부여하여 그레이드를 생성하는 명령문을 작성하시오. 단 for 반복문과 if else를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코어에다가 뭐 그대로 라운드 run if 10 50 100 이렇게 입력해주면 출력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개 숫자죠. 50부터 100까지 10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에 뭡니까? 난수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맥스를 구하면 7이 되는 거고요. 최저점은 51. 그리고 그레이드해서 리핏 하는 거거든요. 0을 10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0이라는 원소를 10개 생성하기 위해서 리핏 함수를 이용하여 0을 10번 생성하여 벡터 그레이드에 입력하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4번 이거 코어 개별 원소를 하나씩 읽으면서 90점 이상이면 이거잖아요. 이거 옛날에 그 정보 처리 자격증 이거 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개념은. 근데 뭐 함수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for 동안 i를 1부터 1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if else 만약에 i가 i의 1에 그죠? 스코어 1, 스코어 변수 1에 1이 90보다 크면 그레이드 i가 첫 번째 그레이드는 A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1이 80보다 크면 B라고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스코어 변수 첫 번째 점수가 70보다 크면 C, 60보다 크면 D 그레이드에다가 스코어 첫 번째 변수가 60보다 작으면 그레이드 첫 번째 변수에다가 F를 입력하라. 이렇게 이제 반복을 10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이 반복되면 F, B, D, F, B, C, A, A, B,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4번 적절한 반복문을 실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려고 한다. 단 반복문의 인덱스 i를 1에서 5까지 증가시키면서 즉 i in 1 콜론 5 적절한 함수 및 연산을 이용하여 출력하시오. 됐죠? 이것도 그 논리성 규칙성을 찾으면 돼요. i는 1부터 5까지 가는데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i를 반복해줘. i번 반복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in 1부터 5까지 프린트 하는데 repeat을 하는데요. 자, i 곱하기 1 플러스 1입니다. 그럼 1 곱하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한 번 반복하는 거다. 2가 됐어요. 2. i가 2가 됐다.
그러면 2잖아요. 2 곱하기 1은 2고 2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3. i는 2니까 두 번 반복하라. 3을 두 번 반복하라. 그럼 3, 3.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이 됐을 경우에 3 곱하기 1은 3. 더하기 1은 4. i는 3이죠? 3번 반복하라. 4를 3번 반복하라. 그 다음에 4가 되죠? 4 곱하기 1은 4. 더하기 1은 5. 4번 반복하라. 5를 4번 반복하라. 그 다음에 5 곱하기 1, 5. 더하기 1, 6. 5번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for in i in 1부터 5까지 print repeat i,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1을 1 플러스 1 i 플러스 1만큼 반복하라 이 뜻입니다. 1이 될 경우에는 1을 두 번 반복하고 2가 될 경우에는 3번 반복하고 3이 될 경우에는 4번 반복하고 4가 될 때는 5번 반복하고 5가 될 때는 6번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규칙을 찾아내서 이렇게 써주면 R 컴퓨팅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이게 1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마이닝 같은 4학년 과목보다는 좀 쉬운 편이죠. 4학년 과목 데이터 마이닝과 비교해보면 4학년은 거의 다 이 전공 수업을 웬만큼 다 들은 거기 때문에 그 R이라든지 파이썬 파이썬 나오지 않지만 R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4학년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3학년도 1학기 과목을 모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